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조금 심해져가지고요.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고, 네, 중간에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 언제든지 항복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방송 시간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네, 힘들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김꼬꼬님, 정직한 기술님, 정상원님, 상위 10%님, 여종성님, 꿀벌 오소리님, 상상 이상으로님, 짱순이님, 동신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오빤 하이모님, 두발, 네. 수익이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꽉 쪼그라들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줄었어야죠. 풍림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송현님, 어서 오시고, 로사님, 어서 오세요. 특강은 10월 17일, 네. 행복한 부자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JBS9895님, 프리트 꽃님님, 긍정의 힘님, 남미용님, 부자오빠님,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회화달님, 윤영숙님, 얼음골님, 꿀벌오소리님, 몸이 안 좋습니다. 숨만 쉬고 살아요. 부처님 어서 오시고요. 봉금덕님, 오노노님, 빨강망토님, 존중님, 미소돔님, 목소리 섹시해요. 네. 어서 왔어. 어서 와우. 네. 음, 데이비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이순신님, 김정숙님, 문영민님, 파랑새님,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정한님, 아, 그리고요, 모네사랑님, 송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요 정도.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출석은 생략 하나 안 하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음, 일단 비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비염이 좀 그래요. 네. 이게 종목 이름이 안 보이냐?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 응? 가서 봐. 이거 뭐야? 왜 이래? 그런 게 되구나. 이게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가? 네. 아무튼 네. 좀 이렇게 뭐 감기도 아닌데 감기 같고 아니 뭐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약이나 뭐 이런 거 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 만큼 다 알고요. 제가 비염을 한 20년 동안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각종 모든 처방들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약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근데 정신이 나가요. 졸려요. 그래서 통증은 조금 덜 하는데 약 먹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을 아직 안 먹었어요. 방송을 끝내고 먹으려고. 야,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웃으면서 하자고요. 제기랄 거. 천천히 합시다. 뭐 공격적으로 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그죠? 이영란님, 드림앤해피님, 클라스님, 건강한 미래님, 밤토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원태호님, 류동진님, 어썸리치님도 어서 오세요. 음,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 계좌 뭐 그렇게 많이 나빠졌어요? 계좌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만약에 녹색창이 나올 정도라면은요, 거의 못 올리는 정도 그냥 보시면 돼요. 네. 못 올린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비용을 아프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삶이 불편한 정도고 몸이 좀 힘든 정도라서 그런 거라서, 네. 눈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눈이 지금 엄청 빨개졌거든요. 이거 보여드릴 수 없는데, 눈이 엄청 간지러워요. 눈, 귓구멍, 네, 콧구멍, 목, 여기 이게, 하여튼,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이 구멍이 전부 다 간지럽고, 막 따갑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거는 이제 그거고요. 신현웅 님도 어서 오세요. 네. 못 버틸걸? 비형은 원래 못 버텨요. 약 먹어야지 잊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오늘 계좌 많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그 비염 얘기 그만해요, 이제.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장이 일단 떨어질 걸 예상했는데 뭐 떨어지긴 했어. 떨어지긴 했는데 이 떨어진 이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네.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요 정도까지는 좀 빠질 것 같았어요. 그죠? 네, 좀 무리하면 한 1% 정도. 그 다음에 한 0.7? 네, 요 정도 좀 빠지, 0.7, 0.8 요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오늘 하락하는 부분들을. 근데, 음, 사실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 이유 없어요. 주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뭐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빠지기도 하고 기술주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얘는 왜 떨어진 거냐 이거지. 왜 빠진 거예요? 도대체 왜 빠진 건데? 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느니 뭐 캐캐먹은 얘기들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경계감. 일단 9월에는 그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문제되지 않고 11월과 이제 12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이 두 번의 기간 동안에 금리를 한 번이라도 더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 달 요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 지금 CPI가 좀 올랐잖아요. CPI가 좀 오르니까 이 CPI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고서 야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유가가 지금 보시면 WTI가 90불 넘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90불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1불까지 올라가고 지금 주유소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유소 기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좀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 괜히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이런 애들이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러시아야 감산하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거 없지만 사우디 애들은 왜 감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물론 걔네들 입장에서도 기름이 안 팔리는데 계속적으로 퍼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감산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또 확 커지는 거거든요. 네. 운악산에 가셨어요 오늘? 운악산은 힘들어 무서운데 거기 요즘에 그 데크 공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 거기 절벽 타고 올라가는 거 무서워요. 오, 씨, 그런데 어떻게 갔다 오셨어? 무서운데. 저는 운악산 다시는 안 가잖아요. 한 번 딱 가고 안 가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많이 안 빠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어, 우리 계좌 중에서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정도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들이 빠져봤자 2%대거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좀 많이 빠졌죠. 왜냐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떨어진다. 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서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그 걔네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때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상황이 기업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3분기 실적이 많이 다운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다. 근데 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높았었거든. 그리고 이제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더 이상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은 좀 떨어져도 사실은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대부분 나올 거예요.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4분기가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또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었죠. 3분기 실적이 조금 전망치가 안 좋아, 실적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FOMC랑 같이 엮어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실제로 주가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소형주들은 오늘 그래도 잘 버텼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기 때문에 계좌는 대체적으로 좀 버텨줬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대형주가 밀리게 되면 시장이 같이 밀려요. 대형주가 밀리면 시장이 같이 밀리거든요. 같이 밀리는데 이 대형주는 시장에서나 대형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어치 샀다. 중소형주도 똑같이 100만 원. 그냥 하나의 종목일 뿐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 내가 삼성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있는 뭐 AA전자가 있어요. 성투전자가 있어. 얘는 삼성전자랑 연계돼 가지고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이래.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 내리고 얘가 5% 오른다고 해도 시장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1% 내리고 얘 성투전자가 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를 물론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버는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소형주의 비중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 덩치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상승장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을 봤을 때는 종목 수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대형주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늘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네, 이 대형주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성은 있어요. 가지고 가야지만 이 시장의 방향성 같이 체크하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주식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좌가 특별하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플러스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삼성전자나 다른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골고루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삼성전자가 주가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연속적으로 시장이 밀리게 된다거나 부담감을 더 많이 주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그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난 주말에 주식이 좀 올랐잖아요. 계좌가 막 올라가가지고 파티하고 막 그냥 그렇게 좋아했잖아. 이틀 동안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가지고 이 기간에 계좌가 많이 올랐죠. 이 기간에 계좌가 많이 올랐잖아요. 계좌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조금 반납한 것 뿐이에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 또는 뭐 기분이 나쁜 부분들 뭐 이게 하루하루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일희일비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올라가서 아 기분 좋아 오늘 내려가서 아 기분 나빠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내가 그냥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세 하단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좋은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우리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죠. 네,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향을 우상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추세 하단에 주가가 걸쳐져 있어. 그러면 매수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단부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선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조금 눌릴 수 있는 상태. 근데 이런 부분들 오늘 계좌가 올랐으면 고수가 아니라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좋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부분들. 요게 단기적으로 좀 이격을 벌려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은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계좌가 커졌다 작았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덜어내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관의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 지난 주말에 만들어진 이 기관들이 이틀 동안 2조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특히 금융투자가요. 2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근데 외국인들이 선수 치면서 팔아먹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약간 헛발질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절대로 저거 안 하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절대, 네. 아, 그러게요. 사계절이 그런 몸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코코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오, 첫 번째 슈퍼채팅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가 발을 빼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올려놓고 이게 만기일 때문에 올린 거지만 만기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렸잖아요. 이게 나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낼름 물려버리더라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를 아직 저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얘들 손절매도 안 해요. 얘는 손절매도 안 하고, 이제는 지지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내일 밀려봤자, 네. 뭐 지지라인 때 만만 많이 밀려봤자 뭐 2,550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지지라인 때, 이 저항도요, 저항도 두꺼운 위치가 있을 때는 이게 쉽게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저 아래쪽 지지라인 대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 두꺼운 상황일수록 두껍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공간이요. 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힘을 유지합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하고 여러 명이서 싸우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혼자서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훅 밀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골키퍼가 10명이야. 축구하는데 골키퍼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을 때린다 해서 이게 쉽게 슛골이 될 리가 없잖아요. 혼자 지키면은 골대가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10명이서 지킨다. 그러면은 한 번 차가지고 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의 뭔가 지지점이나 저항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애매한 구간에 갇혀 있긴 해요. 매물대가 좀 두꺼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2600에서 2500까지 이 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네, 이런 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금융투자애들이 지금 이틀 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니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줄게. 빌미를 제공해 줄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600에서 2500까지라면 지금이 이게 뭐 2600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오늘 이번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뭐 잡아먹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는 네,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FOMC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FOMC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누가 파월이요. 파월이 뭘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지난주였던가요? 투자협회인가 뭐 어딘가 걔네가 이제 뭐 포럼인가 이랬잖아요. 환율이, 연말에 1,500원 갈 수도 있다. 이 노무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환율이 1,500원 갈 수 있다. 1,400원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이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만약에 환율이 1,400원 넘어서 1,500원이 간다. 그러면은 지수는 또 많이 빠져요.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수출주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많이 힘들어지겠죠. 환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와 강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금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나온 얘기가 그쪽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믿을 건 없어요.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사람들이 와, 강세다, 절로 가자. 근데 이것을 만들어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더 자금들이 많이 쏠리게 되고 그 쏠린 자금들이 다른 쪽 국가에 있는 자금들까지 다 빨아당기는 것이다. 예전에 미국이 금리 올라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 성장성도 좋은데 금리까지 높아.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우리나라 뭐 별 볼 거 있냐? 사실 우리나라는요, 저평가됐다는 거 말고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또 긴장감을 만들고 있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만 해소가 돼버리면은 주가가 지금 뭐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 많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 팔라는 광고가 나와요? 반도체를 팔라는 광고가 왜 나와? 근데 그게 광고가 왜 나와요? 그런 광고가? 광고가 왜 있지? 그 지난번에 저도 그거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좌초하는 배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걱정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타고 있는 그 배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요. 그 배터리 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겠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이 오면은 이게 넙직한 배는 안 죽어요. 네, 이렇게 좁은 애들이 죽는 거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얘기고 그 2차전지 쪽은 아직도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워낙에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차전지 하면 사람들 많이 올걸? 오늘 제가 했던 방송처럼 방송 제목이 뭐예요? 변동성, 시장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을 해석하는 방법.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음번 행동을 옮긴다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불안에 떨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얘네가 얘기한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대응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노무라에서 그 환율 1,500원 간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딱 얘기만 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개박살 날 만한 이야기예요. 매우 무섭지. 그럼 이것만 얘기 딱 듣고 야 환율 1,500원 간대. 큰일 났어. 주식 다 팔아야 돼. 더 큰 폭락이 올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것대로 저는 그냥 뭐 뒤에 얘기는 안 들었어요. 뭐 1,500원 간다. 근데 뭐 얘기가 뻔할 뻔짜예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요 환경 뭐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거나 전쟁의 위협에 놓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으로 뭐 뭔가 큰 재난이 왔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외부 요인이에요. 이거는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것과 상대적으로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제가 하는 말이 의도가 뭔지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노무라가 얘기한 것처럼 1,500원 간댄더라. 큰일 났다. 그럼 주식 다 팔아야 돼요. 무섭거든. 주가 조정 엄청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야, 그 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간대? 달러 가치가 올라간대. 아,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자, 수출주들이 올라가잖아요. 수출주에는 뭐가 들어가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등등등 이런 수출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얘들 실적은 올라간다. 오히려 높은 환율이 현대차에게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원래는 100원에 원재료를 사들였다면 이젠 120원을 줘야지 사들일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 마진 부분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환율이 올라간 걸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겠죠. 자, 원자재 가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한테 마냥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우리가 이제 수입을 많이 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원유 가격, 유가가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환율이 올라간다 마냥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TV를 하나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TV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LG에서 TV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고 마진이 한 20만 원 남다 칩시다. 네. 마진이 한 20만 원 남았어요. 네. 그런데 TV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막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고 등등 하니까 원재료 가격은 100만 원짜리 TV가 마진 20만 원 남는데 그럼 이제 80만 원 얘기잖아요. 이 80만 원 안에는 그 직원들 비용, 공장 전기비, 임대료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한 3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칠 수 있겠죠. 자, 30만 원짜리 원재료예요. 30만 원짜리 원재료가 만약에 10% 올랐다. 3만 원 오르는 겁니다. 네. 3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마진은 20만 원을 보고 있는데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내가 마진율이 지금 뭐 몇백 원 뛰어 가지고요. 이 100만 원에서 똑같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1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마진율이. 근데 30만 원의 원재료 가격에서는 3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보다 수출해서 남겨 먹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환율이 올랐을 때 팔지를 못한다. 뭐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걸 보세요. 안 팔렸을 때 이야기야.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격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자, 1달러 똑같아요. 그럼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몇 달러예요? 1000달러? 뭐 한 1000달러 칩시다. 네, 1대1로 해서요. 네, 뭐 한 800달러쯤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00만 원이 1000달러다 이거야. 1000달러. 1000달러야. 이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왜냐면 나는 100만 원짜리 TV를 외국에다 1000달러에 팔았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뭐만 변한 거예요? 얘네가 1000달러를 우리한테 줬을 때 옛날에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원화로 바꿔보니까 130만 원이 되더란 얘기예요. 오, 땡큐. 이 망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환율을 막 올려버렸어요. 7 위안 이상까지 올렸어요. 근데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야, 니네 더 올리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찔끔해가지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와서 내가 마진이 10만 원이 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 나는 이 환율 때문에 얻어먹는 그 수익률을 좀 빼겠다. 원래 100만 원만 그냥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1000달러가 아니라 900달러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TV나 이런 제품들하고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죠. 원래는 이게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른 TV들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얘가 900달러로 낮추겠대. 가격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면 TV 사러 가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TV예요. 근데
여기 한국 거가 가격을 좀 더 낮춰가지고 나오겠대. 그러면은 이거 세일 구간이니까 오히려 오케이. 이거 사자.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뭐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미국이든 다른 나라 국가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요.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판매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이 삼성전자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지금 보면은 미국 달러하고요, 한국 원화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얘네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얘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얘네 쪽으로 일단 쏠린단 말이죠. 염소장님 간만에 술 한잔 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야?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은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야. 이 스타코믹스. 이걸 왜 예를 들어야 되지? 정말 좋은 스타코믹스라는 이 책. 이거 아직도 없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책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교과서 같은 거 이거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지. 네. 이 스타코믹스요, 이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야. 네. 책을 써놓고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봐. 그러면은 뭐 아무리 좋은 얘기 써놔봤자 말짱 도루묵이고 말짱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요즘에도 검색하면 나오죠? 책이 아직 있는 것 같더라. 네, 이거 왜, 네. 서점에 없진 않아요. 주문하면 오는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안 봤어야 모르겠는데 네. 아직 있어요. 아직 주문된대잖아요. 네. 물량이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게 100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아직도 팔리고 있는가 봐. 네. 그 뭐 100명이 아직 안 사나 보지? 나중에 다 오면 이제 물량이 딸려갖고 절판되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기인데 아무리 좋은 거가 있고 아무리 저거한 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사주질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재고로 남게 되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은 이렇게 수급을 빼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나와 있지만 노무라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1,500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 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 책은 그냥 늘 보통 찍어내는 것만큼 찍었어요. 네.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그래갖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저주의 말인가? 그날부터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네. 뭐지? 그러니까 출판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막 이거 진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니, 희한하게 정말로 그 다음날부터는 책이 안 팔리기 시작하대. 뭐지?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재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뭐 회의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다 팔리고 나면 이제 끝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VIP 회원님들이 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 산 거고요. 그 서평단이나 이런 쪽도 많이 이벤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몇 권, 네. 그 정도 말고는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팔리는 것 같긴 해요. 그 사서 보세요. 아직도 못 보셨으면 사서 보시고, 도서관에서도 아마 안 풀렸을 거예요. 물량이 없어요. 도서관에도 아직 납품이 안 된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지금 열심히 또 커뮤니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또 이제 1부, 2부 엮어서 한꺼번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트 물량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재판 찍는다 하더라도 많이 팔지는 않을 거라서 많이 찍지 않을 거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권 사갖고 갖고 있고 2권 사갖고 갖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뭘 그걸 또 이제 세트를 한꺼번에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사도 안 사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뭐 이미 거의 다 팔려서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이제 주워가는 사람들이 임자인 거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시장에 재고가 조금 있지만 네, 그거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주워가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 노무라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네, 미국이 금리를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보시면 상단부에 걸려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올라가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환율이 지금 1350원 넘어서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만 나오면요. 이거 못 올라갑니다. 노무라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환율이 지금은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올라가야 될 원리도 없어요. 근데 단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한 달러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 WTI라든지 이런 거 그 원유 가격 상승 이런 거 나오면 인플레이션 높아지게 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막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장의 변화를 읽는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아, 뭐 네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노무라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는지는 노구라면은 근데 구라를 안 친다는 얘기잖아요. 찐 구라냐? 그렇게 해야지. 왜 노구라 하면은 난 구라 아닙니다요. 막 그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하겠죠. 네,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에 대한 뭐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그 시장 외부에서 다들 생산하는 거거든요.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네.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네. 쓸데가 없는 거. 그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니, 떨어지고 있니, 그것만 보세요. 추세가 지금 좋아가고 있느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는 거예요. 사실관계만.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도 하잖아요. 네. 연말까지 뭐 5,000포인트 갈 수도 있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해봐요. 한국 증시 연말까지 5,000% 갈 수도 있다. 5,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 연말까지. 골드만삭스 얘기했어 봐. 그러면은, 오! 진짜? 그러면서 막 뉴스에도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응? 막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뭐, 안 가면 말고야. 왜냐면 그런 것들은 그냥 예측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저렇게 됐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실질적인 걸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노무라가 뻥을 좀 많이 쳐요. 옛날에도. 옛날부터 많이 쳤어요. 예. 증권사들은 근데 다 뻥쟁이가 맞죠, 사실은. 뻥을 치는 게 맞아요. 뻥. 이 뻥이라는 게 그냥 뭐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치가 전부 다 일관적이에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쪽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풀어나가요.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네? 봐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땡겨요. 이 월드를 지금 봐달라는 게. 막판에 올라온 거에 왜 올라가느냐. 뭐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좋은 뉴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시면 되지. 아무 뉴스 없잖아요. 뉴스 없는데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나도 몰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막판에 올라간 게 이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이슈가 있겠죠. 근데 이거 뭐 나도 분석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거는 봐주세요. 막판에 뭐가 좀 들어왔네요.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분석할 때는 차트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단기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 뭐 재료가 나왔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서 풀이를 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뉴스도 없어. 근데 단기간에 막 올랐어. 그럼 뭐가 들어왔네. 네. 뭐가 들어왔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기술적 분석을 본다 그러면은 매물대 들어와서 조심해야 되겠네.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재료가 아주 큰 놈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네 완전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왔어. 그러면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외를 봐보자. 시간외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없군요. 뭐 근데 뭐요? 쌈지 엔터요? 뭐가 어때요? 쌈 종목 진단은 못해. 2월대 지금 떨어졌잖아. 시간에서 4% 정도 떨어졌죠. 4%. 그냥 내일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땡 하고 올려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 상태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특별한 재료 없이 올라가면은 다음날 떨어져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네. 한진칼 같은 경우나 똑같은 거예요. 올라갔는데 님이랄 거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대단한 재료가 나왔어. 그래갖고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있어. 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네. 근데 이월드가 그 연예인 누구가 시집 가지 않았어요, 거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월드가 옛날에는 이랜드 그거 예? 이랜드 맞죠? 이월드가. 그 메이커 에드윈 이랜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브렌다노 이런 거 입으면 뭐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 네. 브랜드 옷이죠, 브랜드. 브렌다노, 에드윈, 이랜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티피코시 뭐 이런 거 있어. 티피코시. 뭐 정치 관련주로 넘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정치 관련주들은 요즘에 좀 워낙 시끄러워서 또 네, 그렇게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취자도 모르는겨. 네. 성취자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연속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도 뉴스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네. 나도 똑같은 뭐다? 그냥 개인이요. 누가 나한테 증권사가 와가지고 성취자 너만 알려줄게. 그러면서 정보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대신에 재료가 나왔다. 뉴스가 나왔다. 여러분도 알만한 뉴스가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차트에 붙여보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다.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더 가겠느냐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죠. 네. 요다시요. 네. 쌈지엔터는 이 종목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뭐 봐드릴 수는 있어도 뭐 여기서 뭐 더 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이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른 유튜버들이 이렇게 종목 진단하면은 종목에 대해서 이거 왜 갖고 있어요? 뭐 다 팔아버리세요. 이거 더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다 불법이에요. 네.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라. 이러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봐드릴 수는 있어요. 봐드릴 수 있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종목 진단은 그래서 제가 못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종목 진단이 다 가능했었어요. 다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됐었는데, 옛날에는 전문가하고 증권사 직원도 같이 겸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가 전문가도 하고 증권사 직원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때는 종목 진단이 가능했어요. 원래 법이 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증권사 직원만 종목 진단 해줄 수 있다라고 돼가지고 법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 하니까 나는 종목 진단 해도 돼. 해가지고 불법적이지 않게 종목 진단 됐었는데 겸직이 이게 끝난 거야. 겸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겸직할 수 없어요. 뭘 선택할래요? 증권사는 나한테 얘기했어요. 전문가 하실래요? 증권사 직원 하실래요? 그래갖고 내가 증권사 니네를 뭐 달라고 하냐? 그러고 내가 때려쳤거든. 때려쳤어. 근데 TV 방송은 예외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경제TV나 뭐 저런데 뭐 MTN, 뭐 뭐뭐 TV 이런 데서는 다 종목 진단 해주잖아요.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증권사 직원이다. 증권사 직원이야.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2번 네. 2번 유료 리딩을 안 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VIP 회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유료 리딩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난 종목 진단 해도 돼요. 아니요, 후회 안 하는데요. 난 증권사 때려친 거는 천만다행. 완전, 네, 아주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증권사 있었으면 뭐 했을 거예요? 맨날 거기서. 증권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불법. 불법입니다.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안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얘가 종목 진단 해주는데요? 라고 하고서 찌르면 이거는 100%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거 날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슈퍼 채팅을 주신다거나 뭐 후원금을 주신다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이게 아니고요. 월정액이라고 하잖아요. 월정액. 한 달에 얼마를 받고 리딩을 해주는 그런 유료 리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종목 진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어. 나는 그냥 순수하게 주식 유튜버야. 종목 진단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럼 종목 진단 하면은 불법입니다. 신고하면은 벌금이 그 당시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300만 원이었거든요. 300만 원에 영업정지가 뭐 얼마 있었지? 뭐 그 영업정지를 그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같이 들어가요. 데이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뭐 데이장한테 물어봐. 데이장이 교육을 하는 건 관계가 없다니까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료 리딩이요. 문자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종목 추천이나 리딩이 같이 나가는 거요. 이것이 유사투자 자문업. 이걸 하는 사람들은 종목 진단하면 불법이라니까. 근데 교육만 한다. 야, 주식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식 강의만 해. 이거는 유사투자 자문업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 진단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종목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야 종목 진단 한 건당 1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불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사처자 아무나 등록되어 있으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네. 뭐 여러 번 얘기해드렸는데도 똑같이 물어보네요. 근데 뭐 데이장인지 누군지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도 똑같이 어느 사이트나 뭐 한국경제TV나 와우 TV나 뭐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또는 자기가 혼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유료 회원을 받고 있다. 근데 종목 진단하고 있다.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이거는 갖다가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은 이 동영상 캡처를 떠가지고 신고하면은 무조건
벌금에다가 영업정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우리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안 걸려서. 안 걸려서 그런 겁니다. 815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팁이요? 아니면 뭐 사이트요? 몰라 나는 다른 데는요. 다른 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뭐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네, 다 전문가라고 하잖아. 다 전문가라고 나오니까 난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옛날 사람들만 알아요. 옛날에 뭐 1세대, 1.5세대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 아는 거지. 뭐 요즘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뭐 증권 전문가도 해가지고 뭐 네. 많이들 나오더라고. 퍼드 매니저 1은 종목 진단에서 잘린 건 아니고 그때 종목 진단 해가지고 벌금 냈던 전문가가 그 전문가였나요? 네. 하여튼 뭐 그때 암행 조사 들어가가지고 그거 동영상 신고 들어가 경찰서 갔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사이트에 조치가 들어갔어요. 잘리기는. 아무튼요, 네,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게 왜 중요해? 왜 문제지? 그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불법 하다가 보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리면 계속 가는 거고, 걸리다 보면 뭐, 좀 중간에 이름 바꾸고 말든가, 아니면 뭐, 벌금 내고 다시 하든가 뭐 하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누가 뭘 했었는지, 이거 왜 중요해? 이런 거는 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가십거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오늘 방송 제목 아닙니까? 네.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쓸데없는 거, 지금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야, 걔네가 그 불법을 하고 있대.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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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뭐더라고? 그죠? 네. 간자가 아니에요.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금감원에서, 이거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금감원에서 암행조사가 들어옵니다. 암행조사. 암행조사가 뭐냐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을 해주고 있다. 내가 추천한 건 괜찮아요. 네. 내가 추천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리딩하는 종목이 아닌,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린 그런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에코프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내 종목이 아니야. 근데 누가 에코프로를 물어봤어.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누가 에코프로 어떤가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제 끝났지. 이거면 끝나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료 회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금감원이 다 돌지는 못한대. 그래서 어디로 돌지 모른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걔네가 아스타 개꿀떡 해가지고 이제 뭐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더럽게 복잡합니다. 네. 성실하지 않아요. 네. 돈이 없어. 유료 회원 가입할 돈이 없대. 그래서 감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빵 터졌잖아. 그 예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유료 리딩방 뭐 어쩌고 실체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데 요즘 불법이 좀 많습니까? 네. 실제로 등록하지 않고 뭐 야매로 하는 데도 정말 많은데요. 그런 데서도 전부 다 그 금감원이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찾으려면은 거기 가입을 해야 되거든.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네,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자격증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에 근무를 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증권사, 금융업 종사자, 증권사, 자문사, 문용사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고 이런 전문가들,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거를 때려치고 그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겸직이 또 안 되게 되어 있어. 이번에 박순혁 그 배터리 아저씨도 겸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 겸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뭐 피곤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근데 알 필요는 없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네. 내가 그냥 종목 진단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아니면 불법이 아니더라도 난 종목 진단은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뭐. 그잖아요. 네. 내가 종목 진단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위성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걔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든가 말든가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쪽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딱 보면 몰라. 이제 방송을 한번 딱 들어보면 대충 이게 뻥 방송인지 뭐 홍보 방송인지 아니면은 전문가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충 이제 알 때 됐잖아. 그지? 방송을 딱 들어보면 그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대충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종목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옛날에는 많이 해드렸지만 그리고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종목 진단을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그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 내가 뭐 종목에 대한 이름만 말씀 안 드릴 뿐이지. 이제 뉴스에 대한 부분 해석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그게 오늘 방송의 주제예요, 솔직히. 네. 변동성이 나올 때, 지금 해외에서 이슈가 나올 때, 저놈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은 자꾸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수학책을요, 이게 성투사 코믹스. 이거는 뭐 아무나 읽어도 되게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야. 주식에 대해서 막 써 있어. 막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이거 탁 던져주고서, 이거 봐. 이것만 알면 돼.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것을 익히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듣고 이 책을 보고 또는 이 내용들을 보고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을 끄집어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쇼츠 올려놓은 거 봤죠? 주가가 왜 안 올라갑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주가가 왜 고점에서 안 올라갑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고 있어. 이거 왜 안 올라가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 매수가 안 들어와서잖아. 매수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매수할 사람은 왜 없을까? 사과 10개만 사오세요! 그랬는데, 사과 10개 이상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더 살 돈도 없겠지만. 돈이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밑에서는 이미 다 산 거고요.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일이 없어. 더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 겨.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매수자가 없겠죠. 주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 건데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죠? 살 사람이 없다면 뭔 소리예요? 이 트렌드 15,000 실시간 당신은 300 난가요? 뭔 소리요? 이 트렌드에서 1500이 나오던 15,000이 나오던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무슨 방송을 보고 있느냐 중요한 거지. 아니 3%에서 뭐 몇만 명이 듣고 있든 뭐 한국 경제에서 몇만 명이 듣고 있든 간에 그 방송이 쓰레기고 내 방송이 좋으면 내 방송을 들으면 되는 거야.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방송에 지금 수십만 명이 듣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쟁 상대가 이렇게 많아지는겨. 네. 경쟁 상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왜 좋아하냔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은 10명만 듣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히히호호 히히낙낙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벌써 300명이나 넘게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300명이나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다른 거 먼저 보고 와가지고 또 이거 성취도 방송 한번 볼까?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뭔가 이제 떡밥 같은 거 던져주면 뭔가 기법 뭐 그런 거 그냥 해석해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주가가 왜 안 올라가나? 주가가 왜 올라가나? 이거는요, 네. 뭐라고요? 매수자가 없고 여기는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변동성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져요. 얘네들은 말을 꼬잖아요. 제가 엊그저께였어요. 시황하는데 그 외국 놈이 뭐라고 했어. 그 빈센트 그 새끼. 그 새끼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해피한 타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뭔 개소리인지 내가 도대체 그 분명히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영어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 새끼가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국어 능력이 딸리진 않잖아요. 제가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자랑입니다. 국어 네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이죠. 이 언어 영역에서 전국 등수에 있었어요. 전국 등수. 이쪽 부분에서요. 네, 이쪽만. 수학은 네, 전국 등수에서 저기 최하위 한 내 앞에 원래 100명이 있다면 100분위를 치면 한 최하위 한 98위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아, 나 진짜 이 수학 때문에 진짜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근데 이거는 상위 1%에서 한 3%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이 독해 능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간단하게 말이에요. 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길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냔 말이지. 산수가 문제예요. 그래요. 네, 산수가. 네. 에이, 산수 때문에 내가 망했어. 안 그랬으면 지금 저 하버드에 가 있을 건데. 아,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 이게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렇다고 나쁘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본질만 깨뜨리면 돼요. 그래서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유래. 이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더라. 그럼 뭐요? 그냥 미적지근한 건 별 볼일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유. 이렇게 간단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고속도로가 왜 생긴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가지 말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방에 직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고속도로도 완전히 저거 됐지. 완전히 막 그냥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막 거밀처럼 엮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 방에 직진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 자, 지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장이 지금 눌러져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깔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답만 가지고 딱 적어놔 봐요. 이번 주에 있는 거. S대는 아니고요. 서울 출생, 서울 사람. 네, 서울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아무도 안 보지만 서울 출신이에요. 에헴. 서울 사람처럼 보이죠? 서울 사람인데 파주 와서 사는 거예요. 어쩌라고. 네. 자, 이번 주에 사실만 한번 정해보자 이거예요. 이번 주.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FOMC. 제가 이거 아침 시황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다 해드려요. 이번 주에 뭐가 있는지, 이번 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주가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FOMC가 있어요. 자, FOMC는 뭐예요? 회의, 금리, 통화정책 회의야.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주목하고 있느냐? 금리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건 모른다는 얘기야. 모르는 건 집어쳐. 일단 한다는 얘기야. 근데 하는데 결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지. 예상은 동결한다라고 확실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다. 그럼 뭐예요? 지켜보자 이거지. 지켜보자. 일단 좋다고 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혹시라도 파월이 이상한 말 할지도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많이 내리진 않을 것인데 오르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럼 뭐요? 일단은 관망세거나 작은 변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재미없게 흘러가겠죠. 언제까지? FOMC 끝날 때까지요. FOMC가 끝나고 나면 뭐가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네.
이제 뭐 금리 올린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얘네도 또 말을 비꼬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금리 동결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대고서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며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물론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알아두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이거 뭐 FOMC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연준의 의원들이 지금 원래는 만장일치 금리 인상이었지만 여기서 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소수 의견들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가자, 공매도 척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공매도 척결하자 이런 얘기들 별로 없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라는 팀. 그냥 놔둘 겁니다. 팀. 팔아야 되겠다. 팀. 안 사겠다. 팀. 막 335 분열됐어요. 똘똘 뭉쳐서 매수로만 몰리던 흐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기면 지금까지 흘러가던 방향과 뭐가 달라요?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 변동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예측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노무라가 1,500원 안 가면 어떡할 건데? 노무라가 1,500원 간다고 했는데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안 가면 어떡하지? 노무라 증권 그 뛰어가가지고 그 새끼 멱살 잡고서 영어로 하던데 그 뭐 멱살 잡고서 너 왜 1,500원 간다는 거 왜 안 가냐?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최종적인 뭐 판단은 투자자 폭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해준 거잖아요. 참고해라.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주사회가 내가 이렇게 분석한 시황 말을 듣고서 그걸 찰떡같이 믿고서 그렇게 가도 돼. 그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근데 성주사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다른 애 말이 더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성주사 말 믿지 않겠어. 그것도 판단이 있지 뭐.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2차 전지를 지금 사보겠어. 그 판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판단을 내가 맞다, 다른 사람이 틀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 내일 주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종목 진단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더 갈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종목 진단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현재 이 기업이 놓여 있는 현재의 위치,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좋은 쪽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쪽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 종목 진단이지. 뭐 지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답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보세요. 항상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할 때 뭘 가지고 보라고요? 객관적인 것만 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것만. 3분기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 3조 원이 나올 거다 예상치가 있어요. 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상치니까. 그리고 4분기부터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대. 뭐 오케이 뭐 좋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뭐라 그럴까 팩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예상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 나온 예상치들은요. 실적 예상치요. 실적 예상치들은 이미 여기 수주가 나왔거나 돈 받을 게 있다거나 등등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7, 8, 9월 모아놓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2조 7천억에서 3조 3천억 뭐 그 정도 범위에서 아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적이 많이 증가한 거겠죠.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이것만 보란 말이에요. 그럼 4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올린대요. 그리고 판매량도 더 늘어날 거래요. 그건 예측이잖아요. 아직 몰라. 하지만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고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죠. 그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오케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 저는 현재 시점은 뭐 이제 저의 어떤 예상치나 전망치도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한 1년은 내년 1년이요. 일단 내년 2024년이요. 2024년도는요. 증시가 상당히 좋아져서 여러분들 계좌가 다 회복될 거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정고점 넘어갈 걸 생각해요. 내년 안에는. 이게 뭐 지금부터 해서 1년이 남았을지 1년 2개월이 남았을지 내년 12월에 넘어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경기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요. 많이 흘러가고 있고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해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언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저 자리는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게 언제냐? 내년. 내년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뭐 좀 타이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3,000포인트만 가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행이 됐었던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구간들은요, 보너스 구간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계좌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승장으로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특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번에 10월 달 특강은 배당주 특강이지만 배당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도 잡아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황적인 전망적인 부분들은요. 뭐 특강을 통해서 같이 녹일 테니까 배당만 같이 볼 건 아니죠. 배당만 본다 그러면은 특강 내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요,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딱 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주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뭐만 봤다고요? 하락장. 상승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 사람들 말고요. 네. 최근에 뭐 한 2, 3년 안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상승장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상승장 보게 된다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야. 이 책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주기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구나. 상승장이 또 왔구나. 몇 년 만에 또 왔구나.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모르죠. 대세 상승으로 연결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될 거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몇 년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세 상승을 가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호재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주가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호재가 끝나갈 때쯤 되면 또 다른 호재가 터지고 또 다른 호재가 터지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대세 상승을 가는 건 모르겠고요. 상승 추세로의 어떤 주기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있으시면 돼요. 사람만 있으시면 됩니다. 뭐, 자격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격증 갖고 있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이 없어. 아니면은 뭐, 얼굴이 못생겼어. 잘생겼어. 예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치가 커. 작어. 뭐, 키가 커. 작어.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거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남았냐, 안 살아남았냐. 나는 뭐, 서울대 출신이야, 뭐 스카이 출신이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중졸이야, 고졸이야, 뭐 학교 안 다녔어, 뭐 필요 없습니다. 네. 나는 초등학생이야, 뭐, 할아버지야,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3,000포인트가 왔을 때 누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식이 있는 사람. 그죠? 주식이 없는 사람이 3,000포인트가 가도 5,000포인트가 가도 10,000포인트가 가도 그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없으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상승장이 됐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밥값은 다 해줍니다. 진짜 개떡 같은 거 사지 않는 이상은요. 기본적인 대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성장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밥값 다 해줍니다.
지금 너무나 쉬운 장이에요. 응? 떨리는 건 살이요. 뭘 자꾸 떨린데 아까부터요. 살이요, 살. 살 빼세요. 네. 예전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죠. 그 터미네이터. 걔가 이제 보디빌딩 해가지고 근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얘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흔들리는 건 살이다. 흔들리는 건 비계다. 네. 흔들리는 건 지방이다. 걔는 다 완전 몸이 다 근육이었잖아요. 그 체지방을 말려라 이런 얘기. 흔들리는 건 살이야.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는데, 어, 오바했나 보다. 언, 눈물 나는. 언젠간 가는데, 걔네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해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줄 건데, 대신에 그 상승 흐름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쪽을,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음. 제가 지금 목이 갑자기 또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오늘 핵심적인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을 그냥 뭐 또 대응하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 이런 거는요. 상위 10%님 고맙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은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 그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까 1시간까지 괜찮았어요. 지금 막판에 조금 흥분했어요. 아, 목 관리 잘했는데. 본질이요. 지금 이놈이 어떠어떠한 뉴스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이해도만 높아지시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사실적인 거 있죠? 팩트 체크만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약 먹으면은 아마 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아직 안 먹었더니 이거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여기를 딱 여기인데 딱 여기를 지금 면도칼로 막 긁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막 저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녹화 방송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